안녕하세요. 네. 회계 원리는 다 들으셨고, 뭐 들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들었죠.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원가 관리 회계는 회계 원리나 중급 회계하고는 전혀 달라요. 달라서 연관성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용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회계 원리 정도 잘 이해하시면 듣는데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모른다고 해서 뭐 힘든 건 아니지만, 어, 그, 이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음, 혹시 발음이 좀 세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뭐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나가지고. 근데 마스크가 뭐 나쁜 건 아니더라고. 좀 안정감을 주긴 하더라고. 아무튼 뭐 곧 끝나겠지만 뭐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좋은 얘기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어려운 시험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리엔테이션은 많이 다 하셨죠? 다른 선생님들이. 음, 뭐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해 좀 설명을 간략하게만 좀 드리면 음, 다들 그럴 거예요. 뭐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재무 중급 회계하고 세법은 암기를 해야 돼요. 사실 내용도 많고 그리고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법이죠. 세법. 세법은 언제까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원가 관리 회계는 시험 합격하면 벌어도 돼. 벌어도 돼. 그래서 사실 세법에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원가 관리 회계가 우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허술히 할 수는 없죠. 점수가 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최대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워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세법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암기할 것도 많은데 원가 관리 회계도 암기를 시작하게 되면 중요한 세법이 나가요. 그래서 이 철저히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할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원가 관리 회계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회계잖아, 이름이. 회계니까 공부를 회계 원리나 중급 회계로 이렇게 연상하면서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이름만 회계인데 회계가 사실 아니거든. 원가 회계는 계산하는 거고, 계산. 뭐 계산 산수하면 되는 거고, 관리 회계는 회계가 아니고, 걔는 사장 입장에서 고민하는 게 관리 회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님이 회계를 알까 모를까? 전혀 모르지. 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원리나 중급 회계 공부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 정복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수업 때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우리는 시험 합격하려고 온 거죠. 여기 뭐 박사 되려고 온 건 아니죠. 시험 합격하면 안 볼 거잖아. 우리들도 안 볼 거고 책도 안 볼 거고. 자, 그러면 공부는 수업 목적에 맞게 해야 돼요. 수업 목적에. 근데 가만히 보면 힘들게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일 것 같아? 힘들게 공부하는 분들이 열심히만 하는 분들. 물론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해. 뭐 합격이야 뭐 1년에 하느냐 3년에 하느냐 차이지 합격은 한다고. 근데 빨리 합격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시험 합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그러지?
제가 많이 받았던 건데 학교 다닐 때 상장을 개근상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도? 있어요? 안 빠지는 거죠? 어제 술을 먹어도 여기서 주무시고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우리 동영상이 화질도 좋고 그래서 하루 빠지고 뭐 동영상으로 하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절대 빠지시지 말고 내년 시험까지 쭉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머리 아픈 시기는 9월, 10월부터거든. 머리 아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좀 머리를 비워야 돼요. 지금부터 막 머리 채워놓으려고 그러면 정작 중요한 시기에 포기한다고.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런다고. 그러다가 또 혹시 어떤 분들은 9, 10월 됐는데 야 이제 6개월 남은 게 아니고 18개월 남았구나 그래요. 지금은 꾸준히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들 머리 아픈 시기는 9월, 10월이에요. 지금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9월, 10월부터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놓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빠지지 말고 지금은 전체 흐름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본격적인 게임은 9월, 10월부터. 특히 이제 객관식 들어갈 때부터. 그럼 충분해 1년도. 충분해. 뭐 용어 시험은 다 봤을 테고. 뭐 몇 개나 돼 과목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여러분들 같은 수험 생활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제 선배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절대 주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 앞줄 앉아 있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비교하지 마시라고. 가끔 이제 스터디 같은 거 하다 보면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럼 스스로 이제 자기감에 빠지죠. 나는 못하는데 될까? 똑같아. 그것만 잘 푸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면 된다고. 우리 이렇게 1차 시험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60점. 안 부끄러워요, 좀? 안 부끄러워? 60점, 60점. 그 못 맞아요? 어. 자, 60점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요 사람이 앞으로 세무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 세무사 시험이에요. 세무사 바로 일할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공부하다 보면, 나 이거 모르는데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시험은 모르는데 가운데 합격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 후배나 제자들 보면은 이런 애들도 있어. 합격을 했는데 스스로 당황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합격했다고. 불편해하고. 그게 훌륭한 사람이지 뭐. 언제 진정한 세무사가 되는 거예요? 합격한 다음에 실무를 익히면서 진정한 세무사가 되는 거지 공부하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끝까지 안 빠지고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거지 몰아서 하거나 가끔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분들은 오래 걸린다고. 이해되셨어요? 잔소리 같으니까 그만하고. 자, 우리 교재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이게 뭐 많아 이 정도가. 중구배기하고 세법을 생각해야지. 자, 우리 이제 책을 보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 그다음에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 내용은 한 거의 95% 설명해 드릴 거고 문제는 반 정도 풀어 드릴 거예요. 자, 내용을 거의 100% 해드릴 텐데 원가관리 회계에서 그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 또 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내면 안 되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거든. 그렇다고 모든 교재에 다 있는데 뺄 수 없잖아요. 나도 넣었어. 물론 설명은 드릴 거예요. 수업은. 근데 공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라고.
설명은 드리되. 기분 좋죠? 그런 부분이 꽤 있다고. 그러면 설명을 왜 드리냐, 시험이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건 충분히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들은 좀 몇 문제 풀어드릴 텐데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내가 원가 관리를 들어보니까 잘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기본반만 듣고 시험 보러 갈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 기본반을 들을 때는 거기에 충실하시면 되고, 문제풀이반 가면 거기에 충실하면 되고, 기본반 하고 있는데 문제 막 풀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분이 그분은. 그러니까 항상 충실하게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쭉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눈빛이 왜 수업 안 하고 저러고 있지? 라는 것 같아서 수업할게요. 근데 표정 안 좋아질 텐데 수업 들어가면. 자,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2차 시험 3번 봤거든요. 근데 원가 2번, 원가로 다 꽈락 맞았어. 원가 한이 맺혀가지고 그 이후에 왜 꽈락 맞았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봤으니까 꽈락 맞았지 뭐. 중급액의 세법은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듣다 보면 이해가 가.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만 가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가 관리에는 아무도 없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회계란 이름 때문에. 자, 이 원가 관리의 특징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회계인가 보다라고 암기하기 때문에 공부는 해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 원가 관리 회계의 정체가 뭔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제가 항상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막 하는 게 있어요. 뭐 그 중에는 뭐 여러분 느끼기에는 이상한 얘기인 걸 같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이걸 이해하고 책을 봐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고 책 보면 암기에 지나지 않아요. 뭐 사상 누각 공부해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쓸데없는 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쓸데없는 말 있었던 것 같아? 조금 있었지, 조금. 하나도 없으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고. 자, 회계.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 전달은 회사의 외부에 있는 사람,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있대요. 자,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 요분들이 이용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 회계다라는 거죠. 자, 재무 회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자, 여러분들이 중급회계가 바로 요거라고. 중급회계 제일 마지막에 뭐 있어요? 재무제표 있어. 재무제표. 중급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성 방법을 배우는 게 중급회계라고. 그거밖에 안 배워 사실. 우리는 얘는 안 봐요. 얘는 안 봐. 자, 대신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 대표적으로 우리 임원들, 사장, 경영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이용하는 회계가 바로 관리 회계라 그래요. 우리 이제 책에 있는 원가 관리 회계 중에 관리계 파트가 요거라고. 자, 근데 똑같이 회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왜 다르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 회사 외부에 있으면서 주주 채권자는 어떤 목적이냐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회사 내부 사정 모르는데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
이윤 창출하려고 얘네들을 정보를 이용하겠죠. 즉 얘네 목적은 바로 투자 목적. 자, 그러면 중급회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중급회계 존재하는 이유가. 자, 이 선량한 투자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피투자 대상인 회사가 엉터리고 사기꾼이면 어떡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투자할 때 정보를 보고 조심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라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업회계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회사의 내부에 있은 경영자는 목적이 뭘까? 아직 회사 생활 잘 안 해봐서 모를 것 같은데 임원들은 회사 가면 2개밖에 안 해. 가장 많이 하는 거 뭘 것 같아? 잠자고. 자, 의사결정. 우리 흔히 말하는 결제.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평가하거든. 요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회사 외부에 있으면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입장하고 얘 입장은 같아 달라. 전혀 다르고 전혀 달라. 내용이 같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얘는 뭐가 필요해요? 원칙이 필요하다고. 왜? 선량한 수많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어떤 회계에 대해 지식도 없을 거고 회사에 대한 보는 관점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IFRS. 그렇죠? 요거는 원칙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는 이제 우리 세무사를 합격해서 오픈할 분도 계시고 조직에서 일할 분도 계신다고. 근데 제가 제 히스토리 좀 아세요? 백그라운드 합격하고 나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회사를 8곳으로 옮겨 다녔어. 딱 봐도 얼굴이 안 보여서 모르겠구나. 엄청 더럽다고 인상이. 8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사표를 뭐 남발했지. 가장 짧게 근무한 회사가 3일짜리도 있었어요. 3일짜리도. 근데 제가 했던 업무가 다 기획팀. 자, 제가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요. 기획팀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기획팀? 요거 만드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아니에요. 자, 내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 이분이 요런 정보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만들어 드리면 돼. 또 아니 좀 비관적인 정보를 좋아하네. 그걸 만들어 드리면 된다고. 그게 바로 관리회계. 사장들이 원하는 정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낙관적인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 비관적인 정보를 드릴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받게? 사장님 캐릭터에 맞게. 그게 관리회계라고. 그러면 관리회계는 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여기서 너는 고민에 빠졌네. 아니 답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 봅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내겠지 당연히. 그럼 뭘 내겠어요? 보편 타당한 일정 기준만 돼요. 몇 가지 포맷만 형식만. 되게 쉬운 거라고 사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엄청 어렵죠.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많은 경영자의 모든 케이스를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요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요 몇 가지만 딱 이해하면 돼. 알고 보면 되게 쉽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답이 없는 걸 어떻게 판단하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몇 가지 정형화된 것만 배워요. 우리가 배우는 게 대표적으로 요거라고 관리회계.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회계학의 학문적인 체계. 자, 이제 회계학의 체계. 우리가 시험 과목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회계학 돼 있잖아요. 회계학이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회계 원리죠. 회계 원리. 북이지 뭐 북이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괴롭히는 거 뭐가 중급 회계. 그 다음에 고급 회계. 자, 그리고
회계 원리 다음에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원가 관리 회계다라는 거죠. 50대 50이에요. 50대 50. 다시 여기 와서 그럼 재무회계 관리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 재무회계 관리. 재무관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는 거.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재무회계?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사실. 안 중요하다고. 왜?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무슨 차원에서? 정보의 개념으로 안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야, 임원이야. 중요한 정보를 여기에 반영할까 안 할까? 재무회계, 재무제표에. 안 해. 왜 안 해요?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공시라는 게 있거든, 공시. 뿌려버려야 돼. 왜 뿌릴까요? 이 주주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보여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금융감독은 올려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봐. 그게 바로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뿌려요? 안 뿌린다고. 뭐가 중요한 정보? 이게 중요한 정보야. 근데 우리 공부는 좀 반대죠.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얘는 뭐 대충 시험만 점수 맞으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는 찍기도 하고 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공부할 때 얘만큼 투자하지 않거든. 그래놓고 어렵대. 그러면 안 되지. 똑같이 투자를 해야지. 근데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그러니까 쭉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 하셔도. 자, 다시 원가 관리는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원가 회계가 있고 관리 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학문적인 체계를 얘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얘가 바로 재무회계거든. 재무회계. 얘가 관리회계예요. 우리 책에는 원가관리회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봐야 되는데 그럼 원가는 여기에 안 써 있다라는 거죠. 그 원가는 뭘까? 얘는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그러고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원가회계가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된다라고 하면 왜 여기에 넣었을까? 좀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중요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 넣어버리면 자, 이 원가라는 게 뭐예요? 여기 얼마짜리지? 여기 원가 회계라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문장은 뜻은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이 원가 회계예요. 그러면 어떤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금융감독원에 뿌리면 돼요? 안 되죠. 여기 집어넣는 거라. 여기 집어넣다 보니까 요즘에는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교재는 원가관리회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책은 원가회계라는 책이 되어 있어. 내용은 얘도 들어가 있거든. 관리회계 책도 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요걸 배우러 왔어요. 원가회계 관리회계를. 그러면 얘 정체를 좀 살펴보면 자, 원가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이 원가 회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보드마카를 우리 이제 해커스는 문방구에서 사왔을 거예요. 문방구. 그럼 문방구는 제조업이 아니고 상기업이라고 표현하죠. 상기업. 그럼 상기업은 뭘 해서 먹고 사는 회사냐면 모나미로부터 분필을 사와서 소비자한테 팔 때 그 마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문방구가 모나미로부터 얘를 몇 박스 사왔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네. 얘가 어디에 기록이 돼요?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이거든. 팔리면은 그 부분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예요. 즉, 자, 요거 사온 금액이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면은 매출원가다라는 거죠. 재무회계죠, 결과적으로. 그럼 모나미 입장에서는 얘를 팔 때, 얘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가지 계산해야 돼. 그게 바로 원가회계예요. 계산해 보니까 100원이네, 100원. 모나미 창고에 막 쌓여 있어. 얘가 어디에 기록이 돼요?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팔면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즉, 자, 계산된 100원이라는 원가는
회사 내부에 있으면은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고, 팔리면 손익 매출 원가로 기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회계원리 중급회계를 뭐 굉장히 몰라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알면 도움된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 원가 계산 결과가 손익계산서로 갈 수도 있고 재무상태표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활용면에서는 왜 관리회계입니까? 우리 사장님들 어때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 회사의 이익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매출, 수익에서 코스트, 비용 원가를 빼야 돼. 그러면 얘를 모르면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중급회계 파트에서 보고 얘를 이제 주로 볼 거예요. 얘를.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원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분필을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느냐가 원가회계. 관리회계는 이 원가 자료를 가지고 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가회계는 주로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가회계를 할 때는 공장을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회계 할 때는 나는 경영자야 라고 생각하면 돼. 회계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됐어요? 뭔가 기분이 수업이 다 끝난 것 같지? 마무리 멘트 같기도 하고. 자, 앞에 차례 볼게요. 차례. 자,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 시험에 나올 것 안 나올 것, 그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험 합격으로 시험 보러 왔으니까. 차례 1번. 기초 개념. 얘는 뭐 기초지 뭐. 기초고. 제조원가 흐름 뭐 잘 모르겠는데 얘는 별표 하나 쳐볼까요? 별표 하나. 개별원가 계산 별표 2개. 활동기준 원가 계산 별표 2개. 종합원가 계산 별표 3개. 종합원가 계산 확장 별표 2개. 정상 및 표준원가 계산은 별표를 한 20개 칠 수 있어요? 5개 정도 할까? 5개? 변동, 초변동원가에서 별표 5개. 원가함수 추정 별표 하나. CBP 분석 별표 4개. 자, 관련원가 분석 별표 3개. 대체가격 별표 하나. 자본예산 X. 종합예산 별표 2개. 책임회계 별표 2개. 불확실성한 의사결정 별표 하나. 최신관리액이 별표 하나. 그러면 자본예산 X 얘는 뭡니까? 우리 자본예산을 다루는 그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가관리 회계도 자본예산이 나오고 재무관리도 자본예산이 나오거든. 근데 자본예산에 대한 연구가 재무관리가 훨씬 많아요. 재무관리가. 그래서 회계사 시험은 자본예산이 원가관리에서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재무관리 시험 보니까. 우리는 재무관리 없잖아요. 그래도 잘 안 나와. 나온다라고 하면 5년에 한 번 이렇게, 또는 출제위원이 뭐 자본예산 전공했다든지 그런 거 위에는 잘 안 나온다고. 그렇다고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중요도 그거를 말씀드렸으니까 공부할 때마다 좀 체크를 하시라고.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수업하다 보면 그 부분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면은 앞에 했던 걸 계속 까먹어.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면서 내가 어디 하고 있구나, 그런 체크를 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시험 합격하려고 온 거죠. 박사 되려고 온 거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과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개고. 그래서 범위를 최대한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코프를 줄여야 돼. 너무 이렇게 방대하면 못 따라가, 힘들어서.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전체 흐름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책에 공간 있으면 써 놓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맵, 지도, 우리가 뭘 배울 건지 이 정도면 되겠네. 그래 드릴 테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연결성을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 파트하고요, 관리회계 파트로 이루어졌죠. 정확하게 반 딱 쪼개면은 원가관리회계거든. 그러면 관리회계의 출발점은 원가 함수 추정이에요. 우리 책에 보면은 원가 함수 추정 파트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관리회계라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 공장만 생각하면 되고 이후부터는 사장 입장으로 바뀌거든. 물론 수업 때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굳이 말씀드리면 원가회계 파트는 공장에서 발생된 원가만 보면 돼. 요때 넘어가면서 뭐도 봐야 돼요? 판관비도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큰 틀을 알고 하는 거하고 따라가는 거는 전혀 틀려요. 우리 공부할 분량이. 또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을 붙여보면, 먼저 원가에는 뭐 하는 겁니까? 얘는 제품원가 계산만 봐요. 그러니까 요 분필이 얼마짜리냐, 여기 바로 원가회계라고. 관리회계는 아까 설명해 드렸네, 아까. 의사결정, 손값, 등가. 그러면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데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목차를 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할 거라고. 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가 계산하면은 개별 종합이 거의 시험에 거의 80% 이상 나와, 얘가.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다 보면 결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고, 또 혼합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있거든. 우리 책에서는 종합 원가 계산 확장이라는 챕터에 딱 정리가 돼 있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실.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ABC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우리 책에 보면 사실 이 ABC는 여러분 재정학 배웠어요? 배웠죠? 우리 재정학이 원래 그 뿌리가 뭐였죠? 경제학이지 않았어요? 예, 경제학에서 쭉 오다가 경영학 나오고, 경영학에서 회계학, 조직론론, 경영학 쭉 나오고, 거기에 이제 회계학 중에 재무관리, 요거 우리가 보는 거긴 한데,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개별, 종합, 결합, 혼합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거. 근데 최근에 얘가 딱 나왔거든. 그래서 얘를 옛날 방식 최신 방법이라 그래요. 자, 근데 수업 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얘랑 비교해서 공부하면 돼요. 수업 목적으로는.
자, 그래서 우리 책도 개별 다음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얘가 나오거든. A, B, C가.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요게 이제 원가 파트. 요거 뭐만 하는 거예요? 원가 얼마냐? 원가 계산만 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사장은 이제 관리를 하겠대. 사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가 있는데 의사결정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결제 사장이. 그러면 딱 결제를 했어. 근데 결제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 그게 바로 단기 의사결정. 결제를 했는데 수년에 걸쳐서 나타나네. 장기 의사결정. 단기는 다시 일상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특수 의사결정.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일상적 의사결정에 포함되는 파트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종합 예산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CVP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이게 바로 일상적 의사결정. 그 CVP 분석 혹시 들어봤어요?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이런 거 손익분기점 몇 개 팔아 본 적인지 이런 것들 얼마나 궁금하게 사장님들이 매번 하는 거거든. 예산 들어봤죠? 내년도 예산 짜자. 다음 달 예산 짜자가 바로 요거라고. 매번 하는 거지 뭐 일상적. 자, 특수의사결정은 매번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건 바이 건으로 사장님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거든. 요거를 관련 원가 분석이라 그래. 관련 원가 분석. 자, 이 관련 원가 분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사장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접하기도 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어. 그걸 다 못 배워요, 여러분들은. 뭘 배울 수밖에 없어요? 몇 개 딱 정형화된 내용 몇 가지만 배워요. 그게 한 5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특별 주문 수락 의사결정.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 예기치 못한 고객으로부터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 얘를 내가 덥석 물을까, 거절할까, 이런 것들. 부품의 자가 제조, 외부 구입, 외주 의사결정. 자,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일부를 내가 생산하는 게 좋아, 사오는 게 좋을까라든지. 제품 라인 폐지. 내가 여러 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정 제품이 적자가 나는 것 같아. 단종시켜 버릴까?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사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확장을 시켜보면 대체 가격 결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책에. 물론 따로 분리되어 있어. 관련 원가 분석이라는 장이 있고요. 대체가 결정하는 장이 있어. 여러분들은 똑같다 보면 돼. 그럼 어때? 일단 또 합쳐지거든. 또 공부할 게 좀 줄어들어. 이해되세요? 뭐랑 똑같아요? 요런 거랑. 얘랑 같다고 보면 되고, 얘도 같다고 보면 돼. 제가 이런 거 왜 그려드리냐면 범위를 줄여드는 거예요, 지금. 암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장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은 우리 책에 자본예산 파트가 있거든. 자본예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토지 사고, 건물 사고, 자, 기계 사고. 건물 샀는데 1년 쓰고 버려요? 아니죠. 그래서 장기 의사결정인 거다. 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얘도 예산이죠.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산이 바로 요거는 그 예산이 아니야.
얘는 우리 기계 사고, 땅 사고는 투자 의사 결정이거든. 근데 아까 제가 그 차례에서 얘는 뭐 하라고 그랬어? X 하라고 했어. X. 그 여러분들은 의사 결정은 뭐만 보면 돼요? 단계만 보면 돼, 단계만. 얼마나 편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사장이 평가를 하겠대. 여러분들 사장이 나오면 생각해 보시라고. 자, 평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하고 어떻게 실적하고 직계하면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평가. 자, 이 기준이 바로 뭐냐면 얘라고 해. 이게 종합예산이에요. 얘는 중요한 파트거든, 사실. 이게 다 당연히 중요해. 얘 시험 문제 나와, 얘도. 그래서. 얘는 안 나오지만. 자, 이 평가를 우리 책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책임, 회계, 제도라고 되어 있거든. 책임, 회계, 제도. 책임, 회계, 제도. 이 책임, 회계, 제도도 구분하자라는 거. 총 4가지로 구분하겠대. 4가지로. 자, 원가를 책임지는 부문이 있을 테고, 부서가. 주로 뭐예요? 생산팀이겠지 뭐. 수익을 책임지는 부서가 있을 테고, 영업팀. 이익. 돈이 잘 남는지 관리하는 애들, 관리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까지 책임지는 부서가 있다라는 거죠. 구분해서 평가하자라는 게 바로 책임회계 제도예요. 이게 바로 큰 틀. 이 정도면 한 여러분 70%는 보신 거라고. 공부하실 때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 공부할 때 어디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중군 한번 하게 되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해보시라고. 전 옛날에 그 공부할 때 제 방이 벽에 다 지도 있어요, 지도. 요거 그려놓고 다른 거 막 그려놓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몰라도 딱 머릿속에 있는 거지. 공부할 때부터 중요한 거 있으면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자, 근데 요건 70%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 딱 봐도 기분 안 좋죠? 섞여 있는 거지, 이거는. 자,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가 계산의 관리적 응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 제일 어려우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려우면서. 크게 2가지 파트. 표준원가 계산 파트하고요. 변도 아까 제가 별표 20개 칠까 고민했었잖아요. 그 파트라고.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어렵냐면 얘 갈피를 못 잡아. 얘는 원가 계산하는 것 같고 얘는 의사결정 뭐 이건데 얘는 뭔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럼 좀 제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조금 배경 설명 좀 드리면 이 표준은 원래 여기서 배워야 돼. 원래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 결국 뭐예요? 성과 평가라고. 근데 왜 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안 붙고.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옛날에 원가관리 회계가 이렇게 한국에 도입되면서 그거를 이제 번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얘 이름을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해버렸거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원가 계산이니까. 이름이 원가 계산이니까. 근데 원래 내용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제가 그래서 얘는 2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또 설명해 드릴 거라고.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 얘는 요거. 단기의사 결정. 갈피를 또 못 잡는 거라고. 왜? 이름이 변동원가 계산이거든. 이름 자체가. 근데
여기로 가야 돼요, 원래. 그래서 얘네들을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이 표준은 어디로? 얘랑 연결을 시키고, 이 변동은 얘랑 연결을 시키고. 마무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정리를 하시라고. 요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원가관리 회계가. 근데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하고요. 최신 관리 회계. 얘는 연결시키지 마시라고, 얘는. 이렇게 하면 100% 다 보신 거예요.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최신 관리 회계. 우리 제일 마지막 챕터예요, 책에서. 이걸 꼭 이렇게 여백에 정리를 해놓고 목차하고 함께 공부할 때마다 체크해 나가시라. 됐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